예, 안녕하세요. 국가 부도의 날, IMF 시절 유아인은 어떻게 돈을 벌었나. 자, 오늘 오래간만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국가 부도의 날을 통해서 투자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유아인이 돈을 벌었나를 좀 요약해드리고, 우리가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때, 안 올 수도 있죠. 예, 하지만 좀 글로벌적인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주제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국가 부도의 날 참 저는 재밌게 봤고요. 어떻게 유아인이 돈을 벌었나를 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참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았고요. 예, 드디어 이제 그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네요. 세 가지 접근은 첫 번째는 달러 매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풋 옵션 매수,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 매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유아인은 큰 돈을 벌게 되었는데요. 영화에서 유아인은 정말 미친 존재감을 보이죠. 고려 종금이라는 종금사, 종합금융사죠. 예, 당신만 해도 종합금융사에 다니면 굉장히 엘리트였죠. 예, 그리고 직장으로 치면 은행과 더불어 굉장히 꿀 직장, 굉장히 좋은 직장으로 평가받고 남들의 부러움도 샀었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개인 자산 관리를 하던,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PB죠. 네, 유아인이 갑자기 사표를 쓰죠. 네, 그러면서 퇴직금을 받은 돈으로 달러 매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유아인은 설명회를 거쳐서 2명의 투자자만 유아인을 따르게 되죠. 달러 매수를 좀 먼저 하게 되는데요. 항상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좀 반대 방향으로 많이 움직이죠. 주식시장이 오르면 환율이 좀 떨어지고, 환율이 오르면 주식시장이 좀 떨어지고, 이런 반대 방향을 항상 갖게 됩니다. 그 얘기는 제가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달러 매수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달러 매수라고 하면 환율이죠. 환율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환율은 코스피 추락, 코스피가 급격히 떨어지면 환율은 급등한다는 뉴스를 많이 접할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 불안에도 달러가 오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기사인데, 중국의 지표 부진, 중국이 경기 둔화가 예상되니까 또 달러가 급등했네요. 이 밖에도 터키나 아르헨티나의 금융위기가 환율 급등을 낳기도 했었죠. 그래서 내부적인, 국내적인 이슈나 해외적인 이슈 모두가 환율과 연관이 되고, 항상 위기가 오면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의 귀재인 유아인은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었을 것 같고요. 환율이 오를 거라고 베팅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적으로 큰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일주일 안에 국가가 부도날 거라고 예상을 했으니까요. 자, 역대 코스피 등락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97년도 이때죠. 유아인이 이때 주인공인 거죠. 이때 IMF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위기가 있었는데 2009년 정도에, 그때는 미국발 서브프라임이 있어서 금융위기가 왔었죠. 부실 채권이 문제가 돼서 리먼 브라더스가 도산하고 등등의 큰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금융위기가 있으면 항상 재미있는 것은 반대로 달러는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IMF 때 1997년, 그리고 2009년 서브프라임 때도 환율 급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짐 로저스라는 투자의 귀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2018년 머니쇼,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굉장히 고액의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머니쇼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The
world. So the U.S. dollar is not a sound currency. That does not mean you should rush out and sell everything today, but you need to be understanding of what's going on. So I own a lot of U.S. dollars, not because it's sound, but because as turmoil comes, people get very worried and they look for a safe haven. People still think the U.S. dollar is a safe haven, even though we're the largest debtor nation in the history of the world. And when they look for safe havens, they're not going to buy the euro, they're not going to buy the British pound. There's very little that they will buy when they're looking for safe havens except the U.S. dollar, at least the next time we have a bear market. So I own a lot of U.S. dollars. What I expect to happen is I expect the dollar to go up a lot. It will get overpriced. Who knows? It could even turn into a bubble, depending on how bad the bear market is. Oh, wow.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depending on how bad the bear market is, the dollar is going to get very, very expensive, at which point I will sell my U.S. dollars and put them into something else. You see how easy it is to get rich? We just got rich right here in the last 90 seconds. That's my plan. 네, 잘 보셨나요? 달러 자산을 매수하고 달러를 이제 확보한 상태에서 금융위기가 오면 달러 가치는 상승을 하고 그 저평가된 자산을 매수한다. 이 순으로 짐 로저스가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사실은 그 UI는 영화 내에서 이렇게 그 달러 매수를 통해서 결국은 부동산 매수로 이어지는 이런 그 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1997년 11월 18일 이제 유아인이 달러 매수를 하는데 그때 영화에서 843원이라고 이제 표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 사실 그 한국은행 통계 자료에 따르면 11월 중순에는 1,000원 정도의 환율이었습니다. 어쨌건 그 환율이 2,000원까지 오르고 달러 가치가 뭐 2배에서 3배 가까이 오른 거죠. 그래서 그 2배에서 3배 정도의 그 투자에 대한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뭐 유아인의 예측이 어떻게 보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풋옵션인데요. 그 풋옵션은 이제 옵션이라는 말 그대로가 그 어떤 기초자산, 딱 정해진 것에 걸어두는 그 투자 상품인데요. 그 실시간으로 어떤 증권이나 아니면 주식이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식의 종합 지수가 있죠. 거기에 선물 거래를 그 특정일에 미리 정해놓은 가격으로 사거나 사는 건 이제 콜옵션이고요. 파는 것은 풋옵션이라고 하는데 그 풋옵션은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거든요. 네, 이제 하락장에 베팅하는 굉장히 유명한 투자 방식이죠. 예. 1997년도에 최초로 옵션 시장이 열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옵션 시장에서 만일에 영화를 보시면 주식 옵션 상품 설명서에서 1997년도에 있었던 그 내용을 이제 복원하고 있는데 그 자산운용 회사를 통해서 이제 주식 옵션을 사고 이게 풋옵션인 거죠. 그래서 떨어지는 것에 베팅을 해서 그 풋옵션 거래를 하는 건데 지금 예측을 해보면 그때 이제 그때의 지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달 가까이에 뭐 한 30% 정도가 빠졌다고 치면 레버리지를 거치지 않고 풋옵션을 매수했다면 약 100배 정도 수익이 났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사고 팔고 하는 그 시점에 따라 다르죠. 그리고 증거금을 만일에 15% 해서 걸어둔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켰다면 많게는 500배에서 800배까지도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사실은 유아인이 영화에서 한 이 옵션 거래는 아마 예측건데 네이키드 거래를 했을 것 같습니다. 네이키드 거래는 한 방향으로 올 베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명 몰빵이죠, 몰빵. 그런데 보통은 이제 주식 옵션은 합성 거래라고 해서 양방향을 좀 염두에 두고 하는데 이때 아마 그 유아인은 하락장에 올 베팅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매수네요. 예, 부동산 매수하면 이제 흔히들 그런 말 하죠.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를 내가 IMF 때 샀더라면 뭐 이런 말 하는데요. 그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141제곱미터 42평인데요. 42평이 97년도 초반에는 5억 정도 했었고요. 그게 그 IMF를 거치면서 3억 5천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3억에서 3억 5천 정도, 약 40% 정도 하락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한 30% 정도 빠졌을 때, 15% 정도 더 빠질 테니, 매수를 기다리고 있다가 부동산에 가서 모든 헐값에 나온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죠.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 3억 가까이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 제가 오늘 날짜로 한번 그 네이버 부동산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29억에서 30억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3억 근처로 했다고 하면 10배, 약 9배에서 10배 정도의 수익을 낸 것이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달러 매수, 풋옵션 매수, 부동산 매수를 통해서 영화에서 유아인은 굉장한 부를 거머쥐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유아인이 했던 영화 속에서의 모든 투자 방법은 알아봤고요. 오늘의 내용은 부도가 온다 뭐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니고, 만일에 금융위기가 오면 이런 거래가 이런 투자가 효과를 봤구나, 이 정도는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금융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글로벌적인 전망이 좋지 않을 때 약간 어떤 형태로 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비를 해야겠다. 또는 내가 이런 위기가 오면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정도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기회는 오기 마련이니까요. 자, 오늘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투자부 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